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의 장편소설. 부부의 5살 난 어린 딸은 말이 느렸다. 다른 아이들이 문장으로 말할 때 단어 몇 개를 겨우 말했다. 발달센터며 치료실을 전전하며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을 무렵 아이는 극적으로 말문을 열었고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 사랑해 하고 말했을 때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머리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을 때 가족의 행복은 그날 그대로 멈췄다. 아이는 이후 쭉 병원에만 있었고 그 해를 넘기지 못했다. 아이가 떠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부부는 아직 젊었고 각자의 사회생활에도 열심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집에 더 이상 아이가 살던 흔적은 없었다. 예전에 아이 키울 때 언제쯤 장난감 없는 깨끗한 바닥을 한번 보겠냐고 농담 삼아 말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차분했다.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그리고 세 사람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두 사람으로 돌아온 듯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도 유효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부부는 그러다가도 이야깃거리만 있으면 끝도 없이 아이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는 울기만 했으나 지금은 웃기만 하다 끝나는 날도 덜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 이야기를 굳이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애써 잊으려고 잊어야 산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문득 장난감 광고를 볼 때, 노란 버스가 지나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볼 때, 어린 아역 배우가 잘 자란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입학 시즌과 졸업 시즌을 지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다. 아내는 아이의 잠든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목욕하고 나와 푹 안기던 포근한 살 냄새가 그립다고 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사이에 스며들던 웃음소리, 두 사람을 골고루 빼닮은 웃음 버릇들. 아이는 5살에 멈춰버린 채 둘만 늙어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차라리 아이가 너무 외롭지 않을 때 늦기 전에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차마 입 밖에는 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등을 맞대고 돌아 누웠다. 부부는 딱 아이가 누울 만큼의 자리를 습관처럼 남기고 누웠다. 그 공간이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을 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둘은 서로가 상대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척 해주며 지냈다. 젊은 부부 손님도 한창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먼저 떠나보낸 딸을 만났다. 꿈속의 아이는 말이 유창했다. 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았는데 그때는 마음은 엄청 많은데 할 줄 아는 말이 별로 없었어. 그랬어? 우리 딸 지금은 말을 엄청 잘하네. 얼굴도 더 예뻐지고. 엄마도 예쁘다. 딸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감싸주고 사랑스럽게 웃었다. 부부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아프다는 말만 하다가 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닌데? 나는 100개만큼 행복하고 1개만큼만 아팠는데 지금은 1개도 안 아파.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짧게 살다가서 어떡해. 아빠는 자꾸만 미안해서 애처롭게 아이를 봤다. 아이 참 아니라니까. 나는 대신 좋은 기억만 있어. 있잖아,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은데 사는 게 좋기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대. 나는 좋기만 했는데
굉장하지? 그러게, 우리 딸 굉장하네. 아빠도 좋은 기억만 있어. 우리 딸, 아빠 엄마 많이 보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속상하지 않았어? 나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서 괜찮아.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어. 아이는 버둥거리며 부부의 품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부부를 보며 귀여운 얼굴로 똑부러지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천천히 만나.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부부는 눈물이 나오려다가 잔망스러운 딸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알았어. 천천히. 그래도 꼭 만나자. 응, 잘 놀고 있을게. 착하게 잘 있겠다고 약속할게. 부부는 이게 전부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딸을 만난 것처럼 벅찼다. 오늘처럼 꿈인 걸 알면서도 꿈을 꾸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잠에서 깼다. 아직 시간은 새벽 1시. 잠든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부부는 엉킨 이불을 서로 감싸 안듯 사이에 껴안고 있었다. 서로 말없이 손깍지를 끼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달러구트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맡기고 떠나나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기려고 노력하지. 이쪽 일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도 있을 정도로. 전 여기서 일하게 된 이후로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더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그거 참 일할 만 나겠구나. 달러구트가 웃었다. 네 말대로 참 신기하지? 갑작스러운 사고든 오래 병상에 앓았든 잠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단다. 아마도 외부 환경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초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걸지도 모르지. 전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에서 낡은 상자들을 솎아내어 깨끗한 상자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그래도요, 이 꿈들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만큼은 잘 알겠어요. 이 꿈을 남긴 손님들의 심정은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겨질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 마련이지. 너무 이른 생각이지만 저도 나중에 어떤 말을 남길지 미리 생각해두고 싶어졌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나라면 절대 나를 잊지 말라거나 가게를 아무한테나 넘기지 말라는 말을 남길 것 같구나. 달러구트가 농담조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을 만나보면 떠나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단다. 그저 남은 사람들이 괜찮기를 바라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건 그런 것인가 보더구나. 나도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페니는 세월을 가득 담은 박스들을 보며 괜스레 코끝이 찡했다. 그녀는 상자에 남은 먼지 한 톨마저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날 퇴근 무렵 페니는 새로 제작되어 온 눈꺼풀 저울을 진열장에 넣기 위해 빈 곳을 찾고 있었다. 거래처에 맞춤 제작을 맡긴 지 꼬박 2달 만에 받은 물건이었다. 사다리에 올라서도 겨우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페니는 조심스럽게 저울을 넣고 눈꺼풀 모양의 줄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었다. 저울의 눈금이 파르르 떨리다가 이내 맨정신과 졸림 사이에 멈췄다. 그리고 잠시 뒤 졸림은 잠드는 중으로 바뀌었다. 페니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가게 밖을 보면서 손님을 기다렸다. 지나가던 아쌈이 페니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저 멀리서 가게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이내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페니가 반갑게 손님을 맞았다. 오늘은 아직 좋은 꿈이 잔뜩 남아있답니다.